부산 조선소의 거대한 LNG 운반선 한 척, 길이 300m, 가격 수천억 원, 수천 명이 투입되고 한국이 세계 1위라고 자부하는 산업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배 한 척이 완성될 때마다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선박 가격의 약 5%, 한 척당 수십억 원, 30년 동안 누적된 금액은 7조 원을 넘어섭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지만 멈춘 적은 없습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화물창 설계는 프랑스 기업지 TT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선체는 한국이 만들고 용접은 한국이 하지만 핵심 설계 표준은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 로열티는 매번 지불됩니다. 생산은 한국, 표준은 프랑스, 노동은 한국, 지식재산권은 프랑스. 이 구조는 30년간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것은 착취라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것은 기술의 대가라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표준을 가진 기업은 공장을 돌리지 않아도 돈을 벌고 제조를 맡은 기업은 매 프로젝트마다 마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산업의 냉정한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분노의 문제가 아닙니다. 7조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 제조 강국이 왜 핵심 설계에서는 30년간 외부 표준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LNG 운반선 시장은 일반 조선 시장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선박은 단순한 화물선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의 일부입니다. 선주와 에너지 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극저온 화물창에서 작은 결함이 발생하면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과 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기술을 채택하는 데에는 보수적인 태도가 일반적입니다. 이 보수성이 바로 표준의 힘을 강화합니다. GTT는 수십 년 동안 멤브레인 방식 화물창 설계를 발전시키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구축했습니다. 주요 선주와 금융기관은 이 설계를 기준으로 보험과 자금 조달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소는 기술적으로 다른 대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채택이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특허 독점이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와 표준 잠금 효과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산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물창 설계에서는 설계 권한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선박 가격의 약 5%가 로열티로 지급된다는 점은 단순한 비용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치 사슬의 상단에 위치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제조는 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식재산권은 프랑스 기업이 보유합니다. 이 구조는 글로벌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통제하는 기업이 하드웨어 제조 기업보다 높은 마진을 얻는 것과 유사합니다. 표준을 통제하면 직접 생산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해 국제 인증을 확보한다면 시장 균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난이도와 신뢰 확보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단순히 7조 원의 로열티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표준을 만든 기업이 어떻게 장기적 수익을 확보하는지, 그리고 후발 기업이 그 구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감정이 아니라 경제 구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더 직접적으로 던져야 합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해온 구조는 과연 불공정한 착취인가? 아니면 기술 표준이 만들어낸 정상적인 시장 결과인가? 감정적으로 보면 생산을 담당한 쪽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은 노동 강도보다 지식 재산권과 진입 장벽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GTT는 선박을 직접 건조하지 않지만 화물창 설계에 대한 특허와 기술 표준을 확보했습니다. 이 표준은 선주와 금융기관의 신뢰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독점이 아니라 네트워크 잠금 효과입니다. 한번 특정 설계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새로운 대안은 동일한 신뢰 수준을 확보하기 전까지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 통신 프로토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반복됩니다. 반대로 한국 조선소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 역량은 뛰어나지만 핵심 설계에 대한 통제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가치 사슬의 상단과 하단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설계를 통제하는 기업은 반복적인 로열티 수익을 얻고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은 프로젝트별 마진에 의존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가와는 별개로 수익 구조는 다르게 형성됩니다. 문제는 의존이 영구적인가입니다. 기술 독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허 만료와 대체 기술 개발은 언제든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환에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실패 위험이 따릅니다. KC1 개발 실패 사례가 보여주듯 단순히 국산화를 선언한다고 해서 시장 신뢰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결함은 수년간 축적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쟁의 핵심은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구조적 질문입니다. 한국이 지불한 로열티는 기술 사용의 대가인가? 아니면 전략적 취약성의 신호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단계의 전략을 결정합니다. 로열티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LNG 화물창 기술의 경제적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설계 도면이 아니라 극저온에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운항해야 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연구개발에는 장기간의 시험 운항, 소재 실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초기 개발 비용은 막대하지만 일단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한 척이 추가될 때마다 한계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지식재산권 사업의 핵심입니다. 높은 고정비와 낮은 한계 비용. 따라서 반복적인 로열티 수익은 개발 비용 회수와 위험 보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국 조선소가 지불한 약고 5%의 로열티는 선박 전체 가격 대비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누적되면 거대한 금액이 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과도한가입니다. 만약 GTT의 기술이 선박 안전성과 보이검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면 선주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역시 검증된 설계를 선호합니다. 이는 기술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KC1 개발 실패 사례는 위험 분담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지만 초기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손실은 전적으로 조선소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제 운송 시장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을 벗어나는 선택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보험과 신용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는 시장 진입 장벽을 더욱 높입니다. 또한 표준의 힘은 네트워크 효과에서 나옵니다. 동일한 설계를 사용하는 선박이 많을수록 유지보수 인력과 부품 공급망이 안정화됩니다. 선주는 운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설계를 선호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보다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구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 만료와 경쟁 기술의 등장,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는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LNG 수요가 급증하고 선박 발주가 증가하면서 한국 조선소는 다시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체 기술이 안정적으로 운항 실적을 쌓는다면 선주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열티 비율 협상이나 공동 개발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비용 대비 가치 분석입니다.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감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지 아니면 검증된 기술을 사용해 안정적 마진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전략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제조 강국이 설계 표준을 통제하지 못할 때 어떤 구조가 형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표준을 만든 기업이 감당한 초기 위험과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은 도덕이 아니라 위험과 보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바뀌는 순간 산업 구조도 함께 변합니다. LNG 시장은 단순한 에너지 운송 산업이 아니라 차세대 연료 전환의 교두보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소와 암모니아 운송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연료들 역시 극저온 또는 고압 상태에서 운송되어야 하며 안전성과 단열 기술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다시 말해 화물창 기술은 LNGS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 기업이 이 영역에서도 표준을 선점한다면 또 다른 20년의 구조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구조적 단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LNGS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핵심 설계 표준은 외부 기업이 통제했습니다. 만약 수소와 암모니아 운송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면 의존 관계는 더욱 강화됩니다. 반대로 이번에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향후 신연료 시장에서 협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변수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기술 자립은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도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경제 계산을 넘어 기술 주권이라는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는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정책적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제 인증과 운항 실적은 단기간에 확보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고나 결함은 시장 신뢰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기술 확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장기적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한다면 표준을 통제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비용만 증가하고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LNG 화물창 기술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시장 구조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지금의 선택은 향후 20년의 가치사슬 위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 계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한국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LNG 운반선 발주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기술 사용은 단기 실적에 유리합니다. 검증된 설계를 사용하면 인도 지연 위험이 낮고 선주와의 분쟁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는 매출 가시성을 높이고 금융 조달 조건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로열티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마진 구조가 제한됩니다. 자체 기술 확보에 성공한다면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실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GTT의 입장에서는 현재 구조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글로벌 표준을 통제하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경쟁 기술이 상업 운항 실적을 쌓기 시작하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로열티 비율 인하 압박이나 공동 개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 감소가 아니라 사업 모델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LNG 운송 비용은 에너지 가격 구조에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술 경쟁이 심화되어 로열티 부담이 줄어든다면 선박 건조 비용이 낮아지고 장기 운송 계약 조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망의 비용 구조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기술 자립이 성공한다면 한국 조선업은 단순 제조 강국에서 설계 표준을 보유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치사슬 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제조 역량은 유지되지만 설계 통제권은 여전히 외부에 남습니다. 이 차이는 수십 년간 누적 수익에서 큰 격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단기 수익과 장기 전략 사이의 선택입니다. 안정적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표준 통제권을 확보할 것인가? 이 질문은 한국 조선업뿐 아니라 모든 제조 강국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는 한 기업이 다른 국가를 착취했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 표준을 먼저 확보한 기업이 어떻게 장기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생산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설계 표준의 통제권은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로열티 지급이라는 반복적 비용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특허는 만료되며 새로운 대안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입니다. 안정성을 선택하면 마진은 제한되지만 리스크는 낮아집니다. 돌파를 선택하면 잠재 수익은 커지지만 실패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표준을 통제하는 기업이 가치 사슬의 상단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한국 조선업이 앞으로도 생산 강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설계 표준을 보유한 전략적 위치로 이동할 것인지입니다. 그 선택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장기 투자와 실행에서 결정됩니다. 제조를 지배하는 것과 표준을 지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산은 눈에 보이지만 표준은 반복적인 수익을 만듭니다. 로열티는 비용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기술 위험을 외부에 이전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안정적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가치 사슬의 상단으로 이동할 것인가. 산업의 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됩니다.